새벽 4시 골목길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추운 공기가 허파를 찌르듯 매섭다. 순자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폐지를 집어 올렸다. 두 손엔 오래된 상처가 겹겹이 갈라져 있었다. 이 나이에 공부시킨다고 미쳤다고 하지. 중얼거리며도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손주 진우가 어릴 적 적은 일기장을 떠올린다. 할머니, 나 커서 훌륭한 사람 될게. 그 말 한마디가 오늘도 그녀를 거리로 나오게 했다. 손수레는 무겁고 다리는 후들거린다. 신문 더미를 묶던 끈이 끊어지자 종이들이 흩날린다. 순자는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다시 모았다. 그때 이웃집 박아줌마가 웃으며 말을 건넸다. 순자씨 아직도 그 손주 뒷바라지 해? 벌써 다 컸다며. 순자는 허리를 펴며 숨을 몰아쉰다. 얘 이제 유학 갈 준비 중이에요. 잘 되면 그걸로 됐죠.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와? 뭐 하늘이 주신 기회로 모았죠. 박아줌마가 돌아서며 혀를 찬다. 에휴 참 어리석어. 순자는 다시 수레를 끌었다. 바퀴가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엔 하루 벌어 모은 돈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 봉투 위엔 파란 볼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진우 유학비. 손끝으로 글자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린다. 우리 진우는 달라. 세상 어디서든 빛날 거야. 해가 뜰 무렵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부엌 의자에 앉았다. 가스불 위에 주전자가 끓어오르고 좁은 방 안엔 김이 자욱했다. 벽엔 아들의 영정이 걸려 있었다. 아범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대신 일하는 거야. 그녀는 밥 대신 물 한 컵으로 허기를 달랬다. 손수레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눈에 띈다. 등록금 미납 안내. 순자는 한참을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돼. 조금만 더. 그녀의 두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공항버스 터미널 앞 이른 아침의 공기가 싸늘하다. 순자는 낡은 코트를 여미며 손에 든 종이 봉투를 꼭 쥔다. 봉투 안엔 폐지값으로 모은 현금과 그녀가 직접 적은 편지가 들어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사람 되라.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글씨는 삐뚤고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지만 그 안엔 평생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가 진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내린다. 순자의 얼굴엔 반가움보다 걱정이 먼저 번진다. 할머니 이제 됐어요. 친구들이 기다려요. 그의 말투엔 서두름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민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새 나라 가면 밥 사 먹으라고. 진우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눈을 돌린다. 할머니 이런 거 안 챙겨도 돼요. 창피하니까 빨리 가요. 그 말에 순자의 손끝이 굳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오르지 않는다. 그래 창피할 수도 있지. 그래도 받아라. 내 마음이야. 공항 앞 인파 속 진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게이트로 들어간다. 순자는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든다. 진우야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추우면 장갑 끼고. 그러나 그 목소리는 비행기 소음에 묻혀 사라진다. 그녀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지고 돈이 바람에 흩날린다. 순자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주워 가슴에 안는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지만 다시 꾹 참는다. 그래도 잘 가야지. 저 아이는 나보다 더 큰 세상을 봐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순자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멍하니 창밖을 본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린다. 그녀의 손엔 아직도 진우의 손 냄새가 남아있다. 그 냄새는 희미한데 마음은 뜨겁고 아프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운전사가 뒤돌아 말한다. 할머니 내리셔야죠. 순자는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일어난다. 예, 그래야죠. 우리 진우 유학 가는 날인데 울면 안 되지.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났다. 몇 년이 흘렀다. 순자의 방 한쪽엔 오래된 흑백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폐지 줍는 일을 여전히 멈추지 못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도 일을 쉬라 했지만 진우의 생활비를 보내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도 밥 대신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넘긴다. 그때 이웃이 들고 온 신문 한 장이 눈에 들어온다. 순자씨 이거 봐. 뉴스에 손주 나온 것 같아.
신문 속 기사엔 큼지막한 제목이 박혀 있었다. 해외에서 성공한 청년 CEO 김진우.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다. 우리 진우가 정말 잘 됐구나. 그녀는 눈가를 훔치며 텔레비전을 켰다. 마침 뉴스 속에서 진우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완벽한 미소로 카메라를 바라봤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덕분입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입술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부모님? 그녀는 화면을 향해 다가갔다. 진우야 할머니잖아. 내가 왜? 그러나 텔레비전은 차갑게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다. 진우의 옆에는 중년 부부가 서 있었다. 기자가 말했다. 김진우 대표의 부모님이십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헌신했다고 하네요. 순자는 그대로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지고 바닥에 부딪히며 부서졌다. 눈물이 터졌다. 할머니는 뭐였니? 진우야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니? 숨이 막히듯 울음을 삼키며 순자는 손으로 텔레비전을 감싼다. 그녀의 손바닥엔 굳은 살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왔다. 그 피가 화면 위를 타고 흘러내린다. 그래도 잘 됐으면 됐지. 할미 욕심 부리지 말자. 하지만 그 말 끝에 떨리는 울음이 섞였다. 밤이 깊었다. 순자는 TV 앞에서 잠들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 화면 속 진우의 미소만이 계속 빛나고 있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순자는 이불을 덮지 않은 채 창문을 바라본다. 그래 너라도 행복하면 됐지. 나한텐 이제 그걸로 됐어. 그러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한마디, 거짓말이네. 눈물이 베개를 적시며 방 안엔 쓸쓸한 숨소리만 남았다. 회사 사무실 늦은 밤. 컴퓨터 불빛이 차가운 유리벽에 반사되고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뒤였다. 혜진은 내일 있을 홍보 발표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김진우 인물 프로필이라는 폴더를 발견한다. 호기심에 파일을 클릭한 순간 화면 속에서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후원자 김순자 친할머니. 그 문장 하나가 혜진의 눈을 멈추게 했다. 순자. 폐지 줍던 그 할머니 이름이랑 똑같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회사 내부망에서 진우의 과거 기사를 검색했다. 김진우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 속에 자란 모범 청년. 거짓이 너무 명백했다. 혜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다. 이건 단순한 이미지 세탁이 아니야. 인간의 양심을 버린 짓이야. 다음 날 회사 카페테리아. 진우는 여느 때처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혜진이 다가와 의자 맞은편에 앉았다. 진우 씨 어젯밤에 당신 파일 좀 봤어요. 진우가 웃으며 되묻는다. 또 내 인터뷰 영상? 요즘 언론에서 난리잖아요. 혜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아니에요. 당신 할머니 말이에요. 그분이 폐지 팔아서 당신 유학 보냈다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진우의 얼굴이 굳는다. 잠시 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아, 그거 옛날 얘기죠. 할머니라뇨, 그분은 그냥 친척 같은 분이에요. 혜진의 손이 컵을 꽉 쥔다. 친척 같은 분. 당신을 키운 사람인데.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세상에 이런 사람 처음 봐요. 가난을 부끄러워서 숨기고 자기를 만든 사람을 버려. 진우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혜진 씨 일에 감정 섞지 말아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거예요. 그 여자 덕분이 아니라.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친다. 그 여자라고요? 당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사무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나갔다. 남겨진 커피잔 위로 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인터뷰 클립을 틀었다. 진우가 말하던 장면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부모님이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보답받는다고. 혜진은 화면을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었다. 정직? 당신이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을까? 그녀는 곧장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 끝에 걸린 창문 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혜진은 그 빛 속에서 단단히 결심한다. 이대로 두면 안 돼. 진실은 드러나야 해. 그녀의 눈빛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날 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
회사 정문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진호 대표, 친할머니 버리고 성공한 폐륜아 사실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진우는 얼굴을 가리며 황급히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뉴스 헤드라인, 포털 메인, SNS 실시간 검색어 1위. 모두 그의 이름이었다. 해시태그 폐륜 CEO, 해시태그 가짜 부모, 해시태그 김진우.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뒤집혔다.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진우는 노트북을 켰다. 청년 롤모델 김진우 알고 보니 거짓 경력. 유학비는 폐지값으로 마련 할머니의 눈물. 기사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 있었다. 그가 애써 쌓아 올린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메일엔 협찬 취소 통보가 줄줄이 쏟아지고 투자자들의 연락은 끊겼다. 진우의 손끝이 떨렸다. 이게 다 혜진 때문이야. 이를 악물며 책상을 내리쳤다. 그 순간 책상 위에서 떨어진 서류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오래전 계약서 사본이 있었다. 가짜 부모 이미지 계약 대가로 연 5천만 원 지급. 그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다. 이걸 왜 서명했을까? 눈앞이 아득해졌다. 손가락 사이에서 계약서가 바람에 휘날리며 바닥에 떨어진다. 문득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진우 씨죠? 병원인데요. 할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네, 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가족 연락처가 당신뿐이에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쥔 손을 떨어뜨렸다. 밖으로 뛰쳐나오자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김진호 대표, 거짓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할머니가 폐지 줍는 동안 본인은 명품 행사 다니셨다는데요. 질문들이 던져질 때마다 진우의 발걸음이 흔들렸다. 그는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다. 손이 떨려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다. 할머니 나 때문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 눈물조차 늦었다. 차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마지막으로 그를 찔렀다. 폐륜 CEO 김진우 논란 일파만파. 후원자는 폐지 수집으로 손주의 유학비를 댄 것으로 밝혀져. 진우는 운전대를 붙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눈앞이 흐려졌고 차는 병원 방향으로 미끄러지듯 달렸다. 병원 복도는 적막했다. 진우는 숨이 가빠 헐떡이며 문 앞에 멈춰섰다. 유리문 너머 순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고 옆엔 낡은 손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손수건에는 삐뚤한 글씨로 진우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진우의 무릎이 풀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할머니 나왔어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순자의 눈이 미세하게 떴다. 눈가에 피로가 가득한데도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 진우 얼굴이 많이 변했네. 그 말 한마디에 진우의 눈물이 터졌다. 할머니 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순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진우의 얼굴을 쓸었다. 그랬구나,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고생은 할머니가 했어요. 나는 할머니를 버렸어요. 나 그런 놈이에요. 진우는 머리를 숙이고 흐느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손등을 타고 흘렀다. 버리긴 누가 버려. 넌 내 피야. 사람이 살다 보면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했다. 진우는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나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모든 거 다 잃어도 괜찮아요. 다시 할머니 손주로 살고 싶어요.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말 듣고 싶었어. 그녀는 손끝으로 진우의 눈물을 닦아줬다. 이제야 우리 진우네. 간호사가 들어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보호자분 면회 시간 끝났어요. 진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며 말했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제가 사랑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진우야.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다. 진우는 그 손을 꼭 잡은 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밖에서는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날갯짓 소리가 병실 안의 침묵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날 진우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다. 후회의 눈물, 그리고 처음으로 배운 사랑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서울 시내 한복판.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든 회견장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팽팽했다. 진우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단상 위에 섰다. 마이크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눈이 움찔거렸다. 사회자는 조심스레 말했다. 김진우 대표, 직접 입장을 밝히시죠.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거짓으로 세상을 속였습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저를 키워준 건 저 뉴스에 나온 부모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를 키워준 사람은 폐지를 주어서 제 학비를 마련해준 제 친할머니 김순자였습니다. 순간 회견장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진우는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다가 그것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나는 그분이 창피했어요. 그 손, 굳은 살 투성이인 그 손이 내 옆에 서 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외면했고 거짓말로 내 삶을 포장했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 대가로 난 세상의 꼭대기에 섰지만 지금은 바닥에서 서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직한 순간입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할머니는 내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었어요. 사람은 잘못을 해도 다시 사람답게 살면 된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세상 모든 순자 할머니들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 하늘에서도 제 말 들으시죠? 이제야 말합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 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연신 터지고 방송 화면엔 진우의 눈물이 클로즈업됐다. 그 눈물 속엔 후회와 안도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방송은 전국으로 송출됐다. 페륜 CEO의 눈물 고백. 댓글엔 욕설도 눈물 이모티콘도 함께 쏟아졌다. 하지만 그중 하나의 댓글이 모든 걸 대변했다. 그래도 할머니 마음은 기뻐하실 거예요. 진우는 방송이 끝난 뒤 조용히 단상 뒤로 내려갔다. 그의 손엔 순자가 쓰던 낡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그 손수건을 입가에 대고 그는 속삭였다. 이제 조금은 속죄했을까요, 할머니? 그의 어깨가 떨렸지만 그 눈빛엔 처음으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몇 해가 흘렀다. 봄바람이 부는 날 도시 외곽의 조용한 언덕 위에 새 건물이 서 있었다. 김순자 복지재단. 하얀 벽면에는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버려진 건 폐지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개관식이 열리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 가득 울려 퍼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환하게 웃었다. 그 한가운데 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소박해 보였다. 목에는 순자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던 낡은 손수건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행사 시작 전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이곳은 제 할머니의 이름으로 세운 공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차분했다. 어릴 적 저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분의 손이 세상 그 어떤 손보다 깨끗했다는 걸. 관중석에서 누군가 훌쩍였다. 진우는 이어서 말했다. 이 재단은 어려운 청소년들과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쓰일 겁니다. 저처럼 어리석게 사랑을 몰랐던 아이들에게 그 따뜻함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진우는 홀로 현관 앞에 섰다.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장갑 한 켤레를 꺼냈다. 순자가 늘 손수레를 끌 때 끼던 그 장갑이었다. 그는 장갑을 조심스레 현판 아래 놓았다. 할머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젠 제가 그 길을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었다. 장갑이 살짝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의 손짓처럼 움직였다. 그 순간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햇살이 그의 얼굴에 내려앉았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게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는 걸.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재단 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할머니. 당신의 이름은 이제 제 인생의 시작이에요. 문이 닫히고 장면은 천천히 멀어진다. 복지재단 현판이 햇살에 반짝인다. 김순자 복지재단 그 이름 아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가 영원히 남아 있었다.